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2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건의 형태나 그 물건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3D 프린터 모델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출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아, 목관절 이용을 해서 디자인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절이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여기 관절은 이렇게 접히는 관절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21회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 만드는 과정들을 같이 진행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출력하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관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관절을 매번 작품 만들 때마다 계속해서 관절을 디자인할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진 관절을 세이프로 등록을 합니다. 세이프로 등록을 하고 그 세이프로 등록을 한 것을 이제 필요한 것에 따라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관절을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목관절을 세이프 등록하는 것, 그것도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목관절 만들기, 세이프 저장입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목관절 만드는 적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관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관절 만들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 목관절을 만들고 세이프 저장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목관절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번 내용과 복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세이프를 이용을 해서 세이프 저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창의적인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거 보시기 전에요. 요 화면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아마 영상 보시기 전에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여기 영상을 보시게 되면 무릎 관절 G 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출력 시간이 43분, 아주 자그마한 겁니다. 43분 걸리고 있고요. 여기 출력할 때 두 개를 했거든요. 눕혀져 있는 무릎 관절 하나, 그 다음에 세워져 있는 무릎 관절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출력을 했습니다. 두 개를 출력을 했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복사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복사를 하고 출력을 했는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앞에 시간 내용까지 다 기억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출력되는 내용들이 실제 프린트를 할 때는 필라멘트가 200도 정도의 가열이 되어서 1.78mm짜리가 0.4mm로 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떨어진 것이 쌓여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적청식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청식 방식 중에서 보시게 되면 뒤에 있는 요 무릎관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둥그런 부분과 중간에 있는 둥그런 부분이 아래 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 사이가 지금 떠 있기 때문에 0.5mm 떠 있거든요. 요 떠 있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스포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위에 게 다 밑으로 다 아래 떨어지겠죠. 근데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 이쪽에는 스포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겠죠. 이쪽 옆쪽 부분에 붙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아랫부분에 스포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면 자체가 얘는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방금 보셨던 그리고 시작할 때 영상을 보셨던 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두 개의 관절입니다. 두 개의 관절인데요.
요 두 개의 관절에서 하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도 아주 깔끔한 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이라서 별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금 빡빡해요. 근데 얘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볍게 움직이는 애는 여기 밑에 부분이 약간 좀 거칩니다. 얘가 이렇게 출력되네. 이렇게 출력되고 얘는 이렇게 출력되네.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출력물을 만들 때도 이 관절을 어디다 배치를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고려하셔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음, 이제 이번 시간에 작업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볼 텐데 이번 시간에 작업하게 될 내용은 이 목이 긴 기린이 있습니다만은 이 목 부분을 디자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 부분 디자인하는데 기린의 목은 이렇게 쭉 앞으로 뻗어나오는 걸 보이지만 사실은 관절들 여러 개가 묶여져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건데 그 돌아가는 목 형태의 관절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처럼 이 목 형태의 관절을 만드는데 앞에 만들어지는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접는 형태의 관절이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회전하는 형태의 관절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회전하는 형태의 관절 만들기지만 오늘은 만들고 나서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세이프 등록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차후에는 무릎 관절, 그 다음에 회전 관절, 요걸 이용을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물을 디자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에 이어폰 껴고 그냥 듣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흘려 듣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결과를 못 만듭니다. 결과를 못 만들게 되고 수업을 들었던 의미가 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트북이나 컴퓨터 켜주시고 마우스 이용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은 옷관절 만드시고 세이프 등록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작업했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고 못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 이 작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계속 따라해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탱크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팅크캐드 로그인을 했습니다. 팅크캐드 로그인을 했고 대시보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시보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디자인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D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3D 디자인 들어가고 나면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뜨진 않죠. 약간의 어떤 버퍼링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팅크캐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오토데스크사 본사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팅크캐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진행하게 될 부분은 목관절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관절을 세이프로 등록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목관절을 만들기 위해서 목관절 아랫부분을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먼저 가져옵니다. 상자 가져와서 자, 이 상자에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요.
눈금자 도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눈금자 도구 가져오고요. 자, 눈금자 도구 가지고 와서 상자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상자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자의 크기 20mm, 20mm, 20mm 확인이 됐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20mm 그대로 놔주시고, X값 20mm 그대로 놔두시고요. Y축 값은 10mm로 바꾸겠습니다. Y축 값 10mm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X축 값도 10mm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자의 사이즈가 20mm, 10mm, 10mm인데요. 요거 아마 바로 21회 영상에서 관절 만들 때 한 블록 사이즈하고 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블록 형태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결합한 형태로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자, 이 상자에서 이제 관절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을 가져오시고요. 굴을 가져오시고 이 구의 사이즈는 9mm로 잡겠습니다. 구의 사이즈 Y축 9mm, 그리고 X축 9mm, Z축 9mm. 자, 9mm, 9mm, 9mm짜리 굴을 만들었고요. 이 9mm, 9mm짜리 굴을 만든 것을 이 상자의 중간 정리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이즈가 9mm잖아요. 얘 사이즈는 9mm고요. 얘 사이즈는 10mm, 20mm, 10mm. 그러니까 얘가 중간 정리를 하게 되면 중간에 딱 들어가게 될 겁니다. 중간에 딱 들어가게 될 거고요. 관절 형태의 부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 들어가서 여기가 약간 위로 튀어나오도록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일단 중간 정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자, 상자를 선택을 해주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자와 구 두 개 같이 선택이 됐죠.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사용을 하고요.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X축, Y축은 중간을 가줍니다. Y축 중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X축 중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자 안쪽에 구가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이즈 미리 보셨습니다만은 구의 사이즈가 XYZ가 9mm이기 때문에 이 상자보다 작습니다. 상자 쪽으로 싹 들어갔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상자의 X하고 Y 두 개만 지금 중간 정리를 했는데 Z축 같은 경우에는 맨 위쪽을 정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표는 안 날 거예요. 왜 표가 안 났냐면 여기 끝부분이 딱 붙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9mm이기 때문에 상자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바닥을 살짝 클릭을 했다가 지금 상자 안쪽에 파란색 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상자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누르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 아래로 두 번 정도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구가 이렇게 보이는 게 나타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스냅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한 칸 한 칸 움직이게 되면 그 스냅하는 그리드 간격만큼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요거 대충 높이가 2mm 정도 떠서 위로 올라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구만 구멍으로 바꿔주고요. 구만 구멍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화. 자, 하고 나면 요 상자 안쪽에 지름 9mm짜리 구가 생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생겼죠? 네. 지름 9mm짜리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름 9mm짜리 구멍이 생겼고요. 이제 여기서 진행될 내용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 안쪽에다가 8mm짜리 구를 넣을 거예요. 구를 넣을 텐데 그 구가 여기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딱 중간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정렬 도구를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자 안쪽이 지금 9mm 뚫려져 있습니다. 9mm 뚫려져 있는 이 상자에다가 파란색 구를 하나 더 갖다 놓고요. 이번에 이 파란색 구는 8mm짜리를 넣겠습니다.
앞에 만든 구하고 약 1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구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구의 크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mm짜리로 바꾸겠습니다. Y축 8mm, X축 8mm, 그리고 Z축도 8mm.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위치를 옮겨도 좋습니다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는 간격은 지금 1mm씩 움직입니다. 근데 자동 정렬은 어떤 경우에는 1mm 이하로, 예를 들어서 0.3, 0.5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마우스나 키보드로 움직이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동 정렬 기능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 상자하고 중간 정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요. 상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구를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럼 두 개 같이 선택이 되죠. 자, 이제 정렬 도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도구 사용을 해주고요. 일단은 Y축 중간 그리고 X축 중간. 자, 그럼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Z축은 맨 위쪽을 일단 잡아줍니다. Z축 맨 위쪽 잡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에 안쪽에 뚫려져 있는 구 안에 지금 작은 8mm짜리 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 시간에 다 이야기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관절로 움직일 거잖아요. 관절로 움직일 얘기 때문에 얘가 여기 안쪽에 벽에 붙으면 안 되거든요. 벽에 붙으면 안 되니까 벽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바깥 상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걸 구멍으로 바꿔봅니다. 구멍으로. 자, 바꿔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구가 밑에 붙어 있잖아요. 상자하고. 그러면은 이 관절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관절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되죠. 아래쪽, 위쪽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구가 아래에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구만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바닥을 다시 클릭하고 파란색 구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파란색 구만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X축, Y축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X축, Y축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키보드 컨트롤 이렇게 누르시고 키보드 방향 위쪽으로 2mm만 움직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약간 밑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 주시게 되면 자, 어느 정도 위치가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옮기는 값이 있었죠. 지금 여기서 대충 0.5mm 정도 위로 더 올라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9를 1.0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 되어 있는 애를 1.5로 바꿔보겠습니다. 1.5. 자, 보시면은 1.5 딱 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에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요. 파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보더라도 굴을 중심으로 해서 구멍이 파져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0.5m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확인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구가 안쪽에 있는 파란색 구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0.5m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된다. 물론 이제 바깥쪽에다가 세이프 솔리드 칼라 넣어야 되죠. 이 솔리드 칼라 넣은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여기 아마 지금 요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아랫부분 여기 정도의 스포트가 하나 좀 생길 거예요. 스포트가 조금 생길 거고 나머지는 뭐 이상 없이 쭉 다 올라가게 될 거고 여기는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이 빠지지는 않고 여기 안쪽에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목관절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목관절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을요, 제가 다시 한번 돌려가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홈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상자의 사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상자의 사이즈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자의 사이즈, Y축 10mm, X축 20mm, Z축 10mm. 자, 이렇게 해서 10mm, 20mm, 10mm 잡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굴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가져온 굴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굴을 구멍을 파낼 겁니다. 구멍을 파낼 구기 때문에 이 굴은 9mm 사이즈, Y축 9mm, X축 9mm, 그리고 Z축 9mm로 합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진행을 할 때 똑같이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영상만 보고만 있으면 안 되시고 똑같이 따라와 주셔야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9mm, 9mm, 9mm 되셨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구하고 상자를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키보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죠. 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했으면 이제 정렬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정렬 도구 사용하시고요. X축 중간, 그리고 Y축 중간, 그리고 Z축은 맨 위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상자를 아래쪽으로 내리죠. 상자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mm, 2mm 내렸습니다. 자, 1mm, 2mm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1mm, 2mm 내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만은 지금 키보드로 움직이게 되면 한 번 누를 때마다 1mm씩 움직이도록 스냅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mm, 2mm 제가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 굴을 선택을 해주고요. 파란색 굴을 선택을 해주고요. 구멍으로 바꾸겠습니다. 구멍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좀 전에 파란색 구였던 것을 구멍으로 바꿨잖아요. 이 구멍하고 그 다음에 이 상자를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시키고 나면 두 개가 뭉쳐지면서 조금 전에 구멍으로 만들었던 9mm짜리 구만큼의 안쪽에 구멍이 뽕 뚫리게 되죠. 자, 일단 요 상자를요, 작업하시기 편하게 일단은 위상 0mm로, 그러니까 지상에 올려놓은 거죠.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에 들어갈고, 구멍을 뚫을 때는 9mm짜리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들어갈고 8mm짜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9, Y축 8mm, 그리고 X축 8mm, 그리고 Z축 8mm. 자, 이렇게 되면 8mm짜리 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구하고요, 상자하고 중간 정렬, 딱 중간 정렬 가야만 나중에 관절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정렬 도구 사용을 해주고, Y축 중간, X축 중간, 그리고 Z축은 맨 위로 일단은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안쪽에 있는 파란색 구가 안쪽에 있는 구멍에 붙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얼마나 얘가 위로 올라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방법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상자를 일단 구멍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안쪽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상자를 선택을 해주고 구멍을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파란색 구가 안쪽에 상자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구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로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로 올리기 위해서 컨트롤 키 사용을 해서 위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올렸죠? 자, 1mm 올렸습니다. 1mm 올리고 나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턱에 보이는데 맨 아래쪽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1mm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3mm,
이 파란색 구가 지금 3mm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1mm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위쪽으로.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위쪽에 이렇게 또 살짝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던 얘기는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여기가 스포트가 많이 쌓인다는 이야기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출력할 때 스포트는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찌끄레기가 있게 되면 나중에 돌아갈 때 약간 이렇게 거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넣어서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4mm 되어 있는데 약간 0.5 정도 줄여서 3.5mm로 바꾸겠습니다. 3.5.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구를 중심으로, 파란색 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자 안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위쪽도 한번 볼까요? 정면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딱 정면도에서 딱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구나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자, 평면도 보시면은, 네, 요 구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되셨으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결합을 시키십시오. 그룹화 시켜버리면 좋습니다. 자, 우선 이게 바깥에 있는 상자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구하고 일정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일단 요 두 개를 바깥에 있는 상자를 선택을 해서 솔리드 컬러를 넣겠습니다. 일단 움직이게 넣고 컬러만 넣어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안쪽에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상자하고 그룹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를 같이 그룹화 시키게 되면 두 개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0.5mm 간격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화. 자, 그룹화가 됐다는 얘기는 같은 색깔로 바뀐다는 얘기죠. 같은 색깔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 박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하나 박을 텐데요. 이 기둥은 이제 뭐 나중에 목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위에다가 뭔가를 더 거치할 수 있도록 쓰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둥근 기둥을 하나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기둥 하나 가져오고요. 자, 이 기둥의 사이즈는 어, 한 2mm 정도를 일단 바꿔볼게요. Y축 2mm, 그리고 X축 2mm. 네, 2mm, 2mm, 2mm.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가늘듯한 느낌이 드니까 한 5mm 좀 늘려볼까요? 5mm, 5mm. Y축 5mm, X축 5mm. 자,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9에 중간에 가도록 일단 중간 정렬 하겠습니다. 중간 정렬. 자, 중간 정렬. 원통 선택을 해주고요. 5mm, 5mm짜리 원통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상자를 선택을 해주고요.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면 되죠. 자, 중간 정렬 해주셔가지고 중간 정렬 X축 중간, Y축 중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원통 기둥 있죠? 원통 기둥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래쪽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거 사실 살짝 구멍으로 바꿔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 안쪽까지 다 통과되어서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기둥이 움직일 수가 없는 원래 목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이 기둥을 위쪽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사용해서 위쪽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구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구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 됐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구에 들어갔고 벽에 부딪히는 부분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명으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구 들어가는 부분, 막혀 있는 부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위에 목 부분 살짝 조금만 줄여주고 색깔을 바꿔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쉐이프로 하겠습니다. 자, 목 부분 선택을 해주고요. 자, 목 부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목 부분의 사이즈가 지금 현재 20mm 되어 있잖아요. 이 20mm 되어 있는 부분을 10mm로 바꾸겠습니다. 10mm로 바꿔줬고요. 자, 10mm로 바꿔진 상태에서 이 세이프를 컨트롤 키 누르시고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약간만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거의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상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세이프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작업해 놓으신 것이 상자 안쪽에 구로 구멍을 뚫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다시 구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구, 8mm짜리 구 위에다가 기둥을 하나 박아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얘를 다시 또 결합을 시킵니다. 그룹화 시키는 거죠.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그룹. 자, 이렇게 해서 그룹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게 되면요. 살짝 구멍으로 바꿔볼까요? 구멍으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구멍으로 바뀌어졌는데 일단 밑에 구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나와 있는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상자 안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러면 얘가 출력이 되게 되면 이 구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고요. 솔리드 컬러로 바꿔주고 자, 일단 요거 이름은 목관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목관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목관절을 지금 완성된 목관절을요. 지금 이렇게만 저장을 해 놓으시게 되면 대시보드에서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요것 자체를 일단은 다른 작업할 때도 그냥 가지고 와서 쓰게 하려 그러면 바로 21번째 영상, 바로 직전 영상이죠. 그 영상에서 세이프 등록하는 게 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얘도 세이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세이프 부분, 화면 오른쪽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기본 세이프 부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 작품이 있어요. 내 작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 작품에서 만약에 저하고 똑같이 하셨으면 지난번에 만들었던 무릎관절이 아마 여러분들도 등록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 그 목관절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만들기. 자, 그리고 부품을 선택을 하고요. 세이프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부품이 이렇게 해서 세이프가 되는 거구나. 뭐 확대 다 되셨죠, 그죠? 자, 이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 목관절이라고 쳐볼게요. 설명은 그냥 목관절 그냥 넣겠습니다. 목관절. 자, 그렇게 하시고 세이프 저장. 자, 이제 목관절까지 세이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대시보드로 가주십시오. 대시보드. 자, 대시보드로 가주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이 결과물들을 이제 어떻게 놔둘 것인지 이제 뭐 어떻게 조립을 할 것인지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셔가지고 작업한 결과들을 이렇게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미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요. 관절 여러 가지 작업하는 것들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작업하신 목관절, 그 다음에 무릎관절, 얘네들을 부품으로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조립하는 과정만 한번 진행을 하고 22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3D 디자인 가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3D 디자인 가주시고요. 이번에 진행할 부분은 앞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 관절 부분 다 갖다 놨잖아요. 관절 부분 다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이 관절 부분을 특정 상자에다가 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얼굴, 손 두 개, 그 다음에 신발 두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간단하게 로봇 하나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몸뚱아리가 되는 상자부터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상자 선택을 해주고요. 자, 상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자의 사이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의 사이즈는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자 사이즈 정하기 위해서 눈금자 도구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자의 사이즈 정하도록 할게요.
자, Y축 값 20mm, 그 다음에 X축 값 20mm, Z축 값 20mm, 상자의 사이즈 기본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X축 값 20mm 되어 있는 것을 50mm로 늘리겠습니다. 50mm. 자, 그리고 Z축 값 50mm로 늘리겠습니다. 50mm. 자, 이렇게 되셨고요. 자, 단순하게 하나 만들어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관절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 윗부분은 목관절을 가져올 겁니다. 얼굴을 갖다 놓아서 이렇게 도리도리 돌려보는 그런 형태의 관절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팔을 갖다 놓을 그런 관절, 꺾이는 관절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관절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윗부분부터 가져오도록 할게요. 기본 세이프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작품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위에 목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 부분 들어가기 위해서 목관절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 목관절은 그냥 단순히 위쪽에다가 갖다 놓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정렬 도구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Shift 키 누르셔가지고 상자하고 목관절 선택을 해주고요. 정렬 도구 사용을 해주고 중간 정렬, 중간 정렬, X축, Y축 중간 정렬 해줬습니다. 그리고 Z축은 맨 위로 해주고 난 다음에 상자를 아래로 내립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 내리게 되면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목관절이 나오죠. 자, 목관절이 다 보일 때까지 일단 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목관절이 약간만 접히도록.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목관절 들어갔습니다. 목관절하고 이렇게 붙었고요. 그리고 이 목관절 부분에 구멍을 파셔가지고 여기 구 부분 있잖아요. 이 구 부분이 이 상자 부분하고 부딪히지만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관절 부분하고 여기 상자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목관절 부분은 솔리드 컬러로 바꿔주고요. 다시 얘를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목관절 부분하고 몸뚱아리 부분하고 결합을 시킵니다. 그룹화 선택을 해주고 그룹. 자, 그룹이 됐죠. 자, 그리고 팔 부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관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1. 관절 가지고 옵니다. 자, 이 관절을 팔을 가져올 때는 팔을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앞으로 움직일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 움직이는 애로 생각을 하고요. 얘를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90도 돌리겠습니다. 90도. 그리고 키보드를 움직여서 앞면 움직여주고요. 현재 이 부분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약간 중간으로 가볼까요? 네. 자, 이렇게 팔 앞으로 움직이는 관절 하나 들어왔습니다.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셔도 되고, 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컨트롤 V 복사하셔도 되죠.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팔관절 붙었고요. 팔관절 이렇게 붙은 게 확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팔 이렇게를 앞으로 움직이는 것, 날개 치듯이 움직이는 것 이상 없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붙여볼까요? 다리를 붙여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신 것 중에서 작업평면 도구가 있었으니까 작업평면 도구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발관절 바로 붙이겠습니다. 발관절 하나 가지고 와주고요. 이번에 가져온 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얘를 일단 90도 돌리고요. 여기 낚싯바늘 모양 부분 선택을 한 상태에서 90도 돌립니다. 네, 앞쪽을 볼 수 있도록 또 90도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앞쪽을 볼 수 있도록 낚싯바늘이 보이네요. 이걸 지정해서 90도. 자, 그리고 얘의 위치는 이 로봇 다리 부분이니까요. 네, 로봇 다리 부분에 갈 수 있도록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사용해서 밑으로 내는 컨트롤 키 사용하시면 되죠. 컨트롤 키 사용해서 이렇게 아래로 바닥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복사. 다리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또 하나 갖다 놨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 두 개 들어갔고요. 다리 두 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목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관절의 위치가 확인이 됐으면 이걸 그대로 또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쭉 다 선택을 해주고 를 그룹.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관절은 다 들어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관절 상태에서 손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목 같은 것들을 얼굴 부분 갖다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 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바닥에서 위로 올려주고요. 자, 바닥에서 위로 올려주고, 자, 그리고 저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여기다가 얼굴 부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손 부분 두 개 갖다 놓고, 발 부분 두 개 갖다 놓는 걸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이프에 가셔가지고, 클리츠 및 캐릭터 들어가 주시고요. 세이프에서 글리츠 및 캐릭터 들어가 주시고, 자, 글리츠 및 캐릭터 들어간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일단 신발하고 손 보이시잖아요. 자, 신발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니커스 신발 가지고 와서 자, 신발의 위치, 요 발 위치니까 발 위치로 신발을 옮겨 보겠습니다. 키보드 사용을 해서 옮깁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키보드 사용을 해서 자, 어느 정도 위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게 해주고요. G특기 사용을 해서 컨트롤키 사용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신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신발 발 모양 들어갔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또 반대쪽에다가 하나 더 갖다 놓겠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자, 붙어 있는 게 확인됐으니까 얘가 신발 모양 들어갔구나 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발 모양 넣음으로써 이제 발이 완성이 됐죠. 발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갑니다. 손 모양 선택을 해주고요. 자, 손 가지고 왔고, 자, 손 모양도 마우스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Z축 움직여주시고 X축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키보드로 움직이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컨트롤 키 사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손 모양이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손하고 똑같은 모양의 손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일단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을 어, 대칭이죠. 대칭 기능 사용을 해서 손 좌우 대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손을 팔에다 붙여주겠습니다. 자, 팔에다 붙여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얼굴을 갖다 놓겠는데요. 얼굴은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지난번에 보셨던 요 블록 얼굴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는데요.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작업평면 도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여기 윗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작업 화면 도구 취소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얘가 너무 목이 좀 빠져 있으면 보기가 좀 그러니까 컨트롤 키 사용해서 살짝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제 목이 돌아가는 형태의 관절이 들어가 있는 로봇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부분이 움직이고요. 무릎 부분이 이렇게 접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이 이렇게 접히게 되고요. 목이 돌아가는 형태의 관절 들어가 있는 로봇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면 얘를 다 그룹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룹화. 자, 하게 되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등록을 할 때 컬러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라 컬러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제 요 관절의 개수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시거나 크기를 바꾸시거나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로봇 1번으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1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대시보드에 로봇 1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로 들어왔어요. 자, 네.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로봇 1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작업했던 목관절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21번째 시간에 작업했던 무릎 관절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뭐 방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셨습니다만은 이 로봇 1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만들었던 목관절 요거 그대로 가져왔었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만들어진 로봇 1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컴퓨터의 대시보드 화면에 방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작업했던 로봇 1까지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뭐 작업은 대충 다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손을 딱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접혀지는 관절이 대충 눈에 보이시는 것만 하더라도 몇 개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 손을 한번 볼까요? 엄지손가락에 여기 접혀지는 관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혀지는 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죠.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자, 그러면 14개의 관절만 있으면 이렇게 손 모양 만들고 14개의 관절 이렇게 되면 이런 손 모양의 결과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접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목관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돌아가기만 하는데 약간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면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까딱까딱거리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확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관절을 응용을 하시게 되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작업을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앞에 영상에서 작업하셨던 결과물들이 대시보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했던 과정들은 다 실습으로 이루어지니까 작업하신 결과물들은 저장이 되고 축적이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듣기만 하시고 실습을 안 하시게 되면 결과물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저장도 하시고 그리고 결과물을 STL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또 출력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2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